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성숙해지는 일이다. 에른스트 해밍웨이의 이 말,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의 울림을 함께 느껴보시죠. 첫 번째, 늙는다는 것은 왜 두려운가? 우리는 어느 날부터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눈가 주름이 많아졌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네. 그리고 덧붙이죠.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 말은 마치 체념처럼 들릴 때도 있고 자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노화에 대한 인식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삶의 꿈들이 멀어져가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끝자락이 가까워진다는 인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한 외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고요는 차분하기보다 막막하고 한때 활기찼던 내 삶의 무대가 이제 조명이 꺼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청년기에는 언젠가라는 말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언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언젠가 떠나고 싶은 여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그 언젠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청자 중에는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질문에 스스로 멈칫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야, 우리는 이 물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늙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늙는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늙는다는 것을 쇠퇴, 무기력, 종결과 같은 단어로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며 더 진한 향과 맛을 내는 오래된 와인처럼 사람의 마음도 삶도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하고 고귀해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젊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광고, 뉴스, 트렌드 모두가 청년에게만 빛을 비추는 세상 속에서 시니어들은 종종 퇴장 준비 중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살아있는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관계와 상처, 이별과 후회를 견뎌온 시간이 우리의 감정을 더 세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에는 미처 가질 수 없었던 삶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각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는 이제 좀 쉬셔야죠라는 말로, 그리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곁을 떠나면서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 과거에는 분주하고 활기찼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친구야,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 속에서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늙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준 조언, 당신이 전한 미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길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미 빛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야,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잃었다고 착각할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이제는 몇 살이냐보다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쌓인 내공과 지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유산입니다. 젊음은 누구나 잃게 되지만 성숙은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오늘도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이란 어떤 상태인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사람, 신중한 판단,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태도.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야, 그 성숙이라는 것이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늙는다고 모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고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 저분 참 성숙하시다 라고 느낍니다. 맞습니다. 성숙은 단순히 나이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숙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소화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품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타인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픔을 견뎌본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의 감정과 흔적들이 오랜 시간 뿌리를 내려 하나의 태도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인격입니다. 말이 많기보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단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 화를 내기보다 그 마음을 오래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성숙한 어른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훈계하지 않아도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요. 크게 소리를 내지도 않고 빠르게 자라지도 않지만 그늘을 만들고 바람을 막아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당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친구야, 당신은 지금껏 참 많은 날들을 견뎌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었을 시간들을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지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생겼고 당신의 눈빛에는 깊이가 생겼습니다.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이미 성숙의 길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숙은 단순히 산다는 것 이상의 태도입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 분노를 분노로 되갚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 지금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숙의 중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숙은 또한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바탕입니다. 가족 간의 오해, 세대 간의 갈등, 인간관계의 마찰들 사이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은 거창한 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조용히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 그 중심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자.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겪어온 모든 기쁨과 후회, 모든 아픔과 연민은 누군가에게 그 용기를 나눠줄 자격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성숙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남긴 말 한마디, 오늘 내가 참은 짧은 한숨, 오늘 내가 먼저 이해한 마음 하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격을 완성해주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당신의 성숙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세 번째, 세월이 주는 선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생일이 돌아오며 벌써 올해도 다 갔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야, 우리는 종종 이 세월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세월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간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늘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많은 걸 이뤄야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로소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선물, 여유입니다. 바쁘게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꽃이 피는 순간, 햇살이 따뜻한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 아닐까요? 세월은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이해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사랑하고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지 살면서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쳤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의 사정과 아픔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돈도, 자리도, 사람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욕심도 하나씩 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함과 평안이 들어옵니다. 이 평안은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친구야, 세월이 주는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삶의 내공,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외모를 바꾸고 속도를 늦추고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또한 마음을 더 넓게 만들고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시선을 더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젊은 날의 날카로움 대신 너그러움이 자라고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자라고 경쟁 대신 배려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하고도 강한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은 걸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순환이며 당신이 이 세월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친구야, 당신의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웃음과 눈물, 수많은 사랑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세월에 고마움을 담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비로소 배운 삶의 태도 아닐까요?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나이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궤적입니다. 당신의 눈가의 주름, 당신의 손등의 흔적,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며 삶의 흔적이며 당신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 선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갈 거야.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세월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노년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용한 평화를 꿈꿉니다. 더 큰 성공보다, 더 빠른 변화보다 마음이 고요한 하루를 바라고 눈을 감을 때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야, 이 고요함과 평화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편하지. 물론 그 말들 모두 옳습니다. 경제적 여유와 건강은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가 대신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나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젊은 날에는 욕심이 나를 흔들고 남과의 비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하는 대신 그 모든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 내 안에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실수했던 일도 후회스러운 관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미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용서에서 옵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했던 나, 어설펐던 나, 무심코 상처를 준 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외면했던 나, 그 모든 나를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땐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고 싶어.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과거를 정죄하던 마음은 가라앉고 평온한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친구야, 노년의 평화는 비움에서 자랍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고집 하나, 관계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 하나, 말 못하고 삼켰던 불만 하나, 그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는 것. 그 순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엔 평안이 스며듭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맞았어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그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이 됩니다. 노년의 평화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에서도 찾아옵니다. 오래된 오해를 품고 있던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건네보는 일, 이미 멀어진 인연을 마음으로 정리하는 일,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친구야, 잊지 마세요. 평화로운 삶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화를 참아낸 그 순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그 3분, 밤잠 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준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고요함이 내일의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나를 본 가족과 이웃이 한결 너그러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5번째, 인생 후반 나답게 산다는 것. 인생의 후반,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남들처럼 살기 위해 무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엔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결혼,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진짜 나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친구야, 인생의 후반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취향, 나의 생각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고 조화로운 삶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내가 싫은 것에 대해 단호해지는 것,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나와 소중한 사람들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의 자유입니다. 친구야, 요즘 내가 뭘 좋아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나를 웃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설렜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손재주로 무언가를 만들고, 햇살 좋은 날 마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소소한 순간들이 나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주는 길입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권 책을 읽는 것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하는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내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답게 사는 삶이란 결국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실수도, 지금의 약함도, 앞으로의 불안도 모두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자유입니다. 가끔은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친구야, 기억하세요. 나답게 산다는 건 단지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이 남기는 인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답게 살겠다. 세월이 많았기에 더 단단해진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6번째, 추억은 어떻게 나를 지켜주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어느 장면, 가족과 함께했던 한 끼 식사, 친구와 웃으며 걷던 골목길.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너무나 소중했던 순간들입니다. 이렇듯 추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추억은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억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다녔던 시장 골목, 젊은 날의 첫사랑이 웃던 모습, 자녀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러줬던 순간. 그 기억들이 오늘을 버티게 해줍니다. 추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감싸주는 힘이 됩니다. 추억은 때로 눈물과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떠올릴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떠올릴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젖어오죠. 하지만 친구야, 그 슬픔 속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온전히 살아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추억은 더없이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잊힌 듯 했던 내 감정들을 조용히 꺼내어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추억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벗입니다. 친구야,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장면, 평생을 살아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 잡은 어떤 계절, 그 추억들이 오늘 당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추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기억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추억을 꺼내어 되새긴다는 것은 그 순간에 나를 다시 품어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추억이 되어주는 삶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건넨 작은 친절, 당신이 해준 따뜻한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켜줄 기억이 됩니다. 추억은 주고받는 것이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오래된 책갈피 하나, 이 모든 것이 추억을 불러오고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울게 하며 다시 한번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추억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친구야,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화, 누군가에게 전하는 미소,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응원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나를 지켜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추억 속에서 위로받고 또 누군가의 추억이 되어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7번째, 삶이란 결국 사랑을 배우는 일.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버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상처를 견디는 법, 세상과 타협하는 법까지. 하지만 인생이 끝나갈수록 가장 크게 남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이란 말의 깊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날엔 열정이 전부인 줄 알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일,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것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배우자로서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랑의 얼굴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표현이 서툴러 상처를 주었고 오해로 멀어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사랑은 늘 완벽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친구야,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손길, 함께 걷는 길에서 아무 말 없이 잡아준 손,
눈빛 하나로 마음을 읽어주는 그 사람. 그런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은 그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이들, 그리고 아직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이 삶의 길 끝에서 조금씩 성숙해져 갑니다. 결국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깊이 배워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갔던 순간, 마음을 다해 사과했던 날들, 고마움을 말로 표현했던 그 짧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온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친구야, 남은 시간 동안에도 계속 사랑하세요. 그것이 곧 가장 위대한 성숙이니까요. 인생은 결국 사랑을 배우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의 빛이 되어줄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삶은 어렵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삶의 이유였고 의미였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바로 그 진심이 우리 삶의 마지막을 가장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은 이 7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일이다. 에른스트 해밍웨이의 이 말처럼 우리 모두는 시간과 함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따뜻해져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